자, 일단 파리가 오늘 극적인 득점으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야, 여기서 이강인이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강인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바르셀로나도 홈이니까 또 승부를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승점 3점을 가져오고자 후반 막판에도 좀 전방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강인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상대를 끌어당긴 상황에서 탈압박을 하느냐 마느냐 싸움이었는데 이강인이 거기서 정말 예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전개를 해서 결국에는 그게 하키미한테까지 갔고, 하키미가 이제 마무리를 했죠. 모르겠어요. 공식 하이라이트가 하키미 부분부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강인 부분부터 나와야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바르셀로나 오프사이드 트랩은 성공하면 너무 효율이 좋고 얻어지는 리턴 값이 좋지만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바르셀로나 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양쪽 사이드에 속도가 빠른 선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오프사이드 트랩이 대처하기 힘듭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오프사이드 트랩 특성상 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수비폭을 늘려놓을 수 없단 말이죠. 이 상태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가동하게 되면 어떤 선수가 이렇게 돌아뛸 때 여기 사이드에다가 줘버리면 너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트랩은 특성상 이 수비의 좌우폭을 좁혀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일정 폭 이상 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 공간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오늘 파리가 이 오른쪽 공간을 잘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마르틴 있을 때는 마르틴이 그렇게 발 빠른 편이 아닌데 이제 오른쪽에 바르콜라 같은 선수가 이렇게 한 번에 뛸 때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하키미 같이 발 빠른 선수가 이런 식으로 갔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이쪽 공간을 되게 많이 써먹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로 뚫리면 또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전체가 리커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체력 소모도 저는 가속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체력 소모가 가속화됐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파리도 역시 오늘 바르셀로나 상대로 전방 압박을 후반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후반전에 겪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 들어갔을 때 이거를 거의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장점이 공격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대 눌러놓고 뭐 페드리나 더용 이런 선수들의 발기술을 이용해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뭐 야말의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운데 쪽에 갑자기 패스루트 잡아서 센터백한테 한 번에 패스를 받고 거기서 풀어가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르셀로나는 후반전에는 이런 식으로 지공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할 때 오히려 이렇게 뒤쪽을 노려주는 움직임이 있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레시포드도 열심히 뛰어주긴 했으나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투입한 이후에 페란이 사이드로 갔을 때 페란의 이런 뒷공간 뛰는 움직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뒷공간을 뚫어주는 것들이 하피냐 같은 선수가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하피냐의 공백도 좀 느껴졌습니다.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교체는 결과론이긴 한데 레반도프스키를 투입할 때 그냥 페란이랑 맞교체하고 레시포드 남겨놓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오늘은 레시포드가 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레시포드를 남겨놓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바르니가 되게 커버를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양쪽 풀백을 좀 공격적으로 쓸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키미 같은 선수는 오른쪽 투톱 중에 한 자리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완전하게 프리롤을 수행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 보시면 레시포드하고 자바르니가 1대1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바르니가 오른쪽 풀백이 아닙니다. 오른쪽 풀백은 하키미인데 왜 레시랑 1대1 하는 게 계속 자바르니냐? 왜냐하면 하키미는 앞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자바르니가 거기서 레시한테 좀 뚫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레시가 폼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정적인 것들은 어쨌든 자바르니가 허용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전에 페란 토레스의 골키퍼 제치고 슈팅하는 것까지 자바르니가 커버하면서 오늘은 이 하키미를 올렸을 수 있는 근거를
자바르니라는 선수가 만들어줬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자바르니가 커버 범위가 너무 넓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양 팀의 감독들의 저는 머리 싸움도 좀 볼만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누 멘데스가 전반전에 자기가 패스미스 하다가 야말한테 카드를 받았거든요. 야말을 막다가 경고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야말이 전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인데 그 야말 상대로 경고를 아는 채 수비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을 안고 후반전 45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중간에 엘리케 감독이 리카 헤르난데스를 투입하면서 누누 멘데스를 조금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야말과의 1대1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교체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 같은 것도 봤을 때는 엘리케 감독도 역시 저런 세부적인 교체에 대한 감도 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그렇게 잘 배치를 했던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플릭 감독도 나름 또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지금 페란 토레스가 후반전에 스트라이커로 설 때는 사실 바르셀로나가 전방 압박 당할 때 롱볼 같은 걸 받아주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롱볼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의 전방 압박을 레반도프스키라는 탈출구로 한번 풀어보자 뭐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어쨌든 후반전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높은 에너지 레벨로 바르셀로나를 잘 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라인이 자리가 안 잡힌 것도 약간은 불안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쓸 거라면 결국에는 그 포백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한 사람의 마음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같이 동반자야. 4명이 동반자인데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리그부터 해가지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까지 센터백 조합이 픽스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꼭 픽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은 그래도 이니고 쿠바르시로 어느 정도 계속 쭉 고정하면서 갔기 때문에 저는 오프사이드 트랩도 잘 작동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니고가 나가고 나서 그 2명의 센터백이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백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에서의 리더가 사실 불명확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에릭, 쿠바르시, 쿤데, 마르틴 이렇게 선발로 나오면 그래도 에릭이 좀 리딩하는 위치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뭐 매 경기 리딩하는 거랑 그 경기에만 리딩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크리스텐센이 좀 똑똑해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크리스텐센은 또 어느 정도 부상 리스크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일정한 출전 시간을 부여 못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위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 쪽은 야말 같은 선수 폼 올리고 결국에 하피냐 같은 선수 페르민도 돌아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레시포드도 지금 나름 또 잘 적응해주고 있어서 공격 좁데스는 어느 정도 좀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비 쪽이 약간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라르 마르틴과 발데는 둘의 실력 차이도 있지만 저는 유형도 좀 달라서 온전한 서브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가 발데가 있을 때는 뭐 하피냐 같은 선수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발데를 윙어처럼 올릴 때가 꽤 많잖아요. 그것은 발데의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이고 발데가 올라갔다가 공 뺏겼을 때 리커버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르틴은 발데랑 좀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르틴은 그렇게 발이 빠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로 올려서 썼을 때는 리커버리에 대한 부담이 왼쪽 센터백한테 조금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단 이번 시즌만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죠. 사실 마르틴과 발데의 이런 퀄리티 차이는 지난 시즌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번 이적 시장을 그렇게 충실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바르셀로나 팬분들 입장에서는 걱정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브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파리 생제르맹 3톱이 음바예, 마율로, 바르콜라였어요. 사실 이걸로 바르셀로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진짜 본체는 사이드백들이었습니다. 와, 글쎄 일단 누누 멘데스가 야말을 꽤나 잘 막았어요. 오늘 야말 컨디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누누 멘데스가 진짜 잘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말 상대로는 대부분 수비들이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누누 멘데스가 속력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피지컬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풀백과 차이가 뭐냐면
전진성이 그냥 도라이급이에요. 약간은 조심스럽지만 2025년 10월 2일 기준 현품 기준으로는 저는 누누 멘데스가 좌풀백 1항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수비 당연히 기본적으로 괜찮고 거기다가 공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별성? 그러니까 너무 돋보여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압박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벗겨낼 수 있는 반응 속도와 순간 속도도 너무 좋고 기본기도 탄탄하고 그리고 오늘 전반전에 득점을 만들었던 게 사실상 누누 멘데스의 전진으로 이루어진 거였기 때문에 저는 누누 멘데스가 정말 오늘 엄청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키미입니다. 이제 오프사이드 트랩이 저는 대처할 수 없는 순간이 오히려 스피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프사이드 트랩이라는 건 야 우리 뒷공간 이만큼 열어놨는데 한번 거기로 때려봐. 거기로 싸움해봐. 우리가 오프사이드 걸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의 수비 방식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깡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을 가진 선수가 스피드가 있어버리면 거기다 패스를 안 주고 그냥 달려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들로 해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론상으론 그런데 말로 실제로 실현하는 선수가 지금 하키미인 거죠. 하키미가 그냥 오른쪽에서 공 잡고 달려버리면 사실 오프사이드 트랩이 이만큼 올라왔다가 그걸 그냥 달리기로 따라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고 파리 생제르맹은 다른 것보다 이 풀백이 졸업이라는 거, 전 세계 최고의 풀백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강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보통은 뭐 공격수라든지 가운데 미드필더라든지 아니면 앞쪽에 있는 윙어들이라든지 어쨌든 간 좀 그런 쪽부터 보강을 하잖아. 어떻게 보면 풀백이 후순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풀백이 좋은 팀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 스쿼드의 보강이 아래까지 다 내려와서 풀백까지 완벽해진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풀백이 세다는 건 위쪽도 당연히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스쿼드의 완성도가 정말 좋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과 이렇게 차별점을 낼 수 있는 것들이 풀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 각각 얘기해보자면 1번 일단 이강인부터 얘기할게요. 이강인 요 정도 퍼포먼스만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기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뭐 지금처럼 라인 올리는 상대한테 뒷공간으로 패스 주는 그런 능력은 저는 이강인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대표 할 때도 오영규한테 이강인이 뿌려준 그런 공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강인이 상대가 라인 올리고 있을 때 거기 뒤에다가 한 방 땅 때리는 그런 공간 패스 그리고 그 공간 패스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시야와 킥력이 돋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뭐 공 다루는 거에 대한 감각도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런 양상의 게임에서는 저는 이강인이란 선수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퍼포먼스 좀 유지하면서 출전 시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선수는 바로 래시포드예요. 래시포드가 오늘은 진짜 잘했습니다. 래시포드는 제가 약간 이건 뭐 농담이 좀 섞인 얘기긴 한데 래시포드가 잘하는지 보려면 왕반대를 보면 된다. 래시포드가 잘 되는 날은 왕반대가 된다. 저는 이제 뭐 맨유 시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야말 쪽으로 한 번에 때리는 그 왕반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위치에서 야말이 프리킥 얻기도 했고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오늘 그 페란한테 주는 패스도 보면은 축구를 되게 쉽게 한다는 느낌이 많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바르셀로나 처음 왔을 때보다 저는 적응도가 많이 올라간 모습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의 합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어떤 바르셀로나 동료들과의 템포 그리고 이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런 돌파 템포 이런 것들도 적응이 좀 많이 된 편이다. 그래서 자기의 순간 속도도 살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또 잘하는 선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독단적으로 플레이하려는 느낌이 아니라 줄 땐 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더 괜찮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바르니 상대로 바디 페인팅 해가지고 드리블 뚫는 거는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폼이라고 하면은 래시포드한테 계속 바르셀로나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반 페드리 후반 비티냐. 네,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페드리를 좀 주의 깊게 봤어요. 근데 이제 페드리한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페드리는 자신의 피지컬적인 단점을 완벽히 보완하고도 남을
그거를 그냥 씹어먹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피지컬로 인해서 마이너스 100이 된다고 치면 페드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자신한테 붙어도 그걸 충분히 기술만으로 뚫어낼 수 있는, 탈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진짜 잘 찹니다, 공을. 물론 이제 후반전에는 파리가 워낙 잘하긴 했지만 페드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 그 다음에 이제 페드리가 2.5선이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활동하면서 사실 바르셀로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저는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공할 때 큰 도움이 되고, 페드리가 2.5선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방 선수들을 깊숙한 위치까지 끌어당기고 좋은 시야로 오픈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딜레마를 심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기 때문에 페드리를 뺄 수 없고 자연스럽게 페드리가 출전해야 되는 시간은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면적인 고민, 이제 바르셀로나 감독이라든지 스태프들이 페드리 너무 좋아서 이 페드리를 빼면 또 경기 컨셉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뺄 수 없다. 그런데 관리는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